네, 정부가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고 공공데이터도 개방을 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자, 이 위원회의 윤석로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떤 그 계획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출범 4년째 됐다면서요. 네네. 근데 솔직히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위원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일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곳이고요. 예.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한 부처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범부처적인 그런 이슈들을 이제 심의 조정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지금 다루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데이터 산업과 공공데이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일단 마이가 나의 이런 뜻이니까요. 기존에는 이제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뭐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의사를 밝히는데 그쳤다면 네. 지금은 이제 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정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전송을 받고 그리고 뭐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좀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다양한 예제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요새 자산관리 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네. 하나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앱이죠. 아, 제가 자산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이제 씁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예금이든 보험이든 뭐 증권이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고 또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 주도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공공 데이터는 어떤 거예요? 예,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흔히들 이제 관공서에 가서 증명 서류를 이제 발급받아서 네. 뭐 필요로 하는 곳에 제출하는 이런 일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뭐 한두 건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가지 종류의 서류를 일일이 다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주민센터 가면은 그 상당수 어떤 이 저거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더 범위가 그럼 넓혀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에도 일부 뭐 전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 보다 많은 그런 서류들을 전송으로 전산으로 요구하고 뭐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서류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가서 떼야 되고 어떤 그렇죠. 서류는 또 법원 가서 이제 등기 저거 열람해서 떼야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럼 다 통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업도 이제 구축이 돼서 그러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뭐 일부 아까 제가 언급드린 자산관리앱 같은 건 이미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제 일부가 시범 서비스 중이고 올해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연말부터. 네네. 그럼 많이 편해지겠네. 발품 좀 덜 풀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이렇게 한데 모아지게 되다 보면. 그래서 누출이라든 유출이라든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이제 정보의 보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보호하고 활용에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서류가 다 공개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당연히 보호되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은 보호가 될 것이고 중요한 개념이 이제 마이 데이터, 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해서 생긴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라서요. 예. 여기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나와 관련된 공공 데이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다면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나와 관련된 것들을 다 통합해서 서비스 받고 다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와 상관없는 좀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공개돼야 되는 데이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마이 데이터의 개념이 이제 나의 데이터의 개념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빅데이터가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뭐 안전하게 수집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 입장이나 뭔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 데도 상당히 이제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좀 드렸던 질문을 좀 다시 반복해서 확인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가 집적되고 집중이 될수록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에 대한 그런 방비책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뭐 개인정보 이슈는 언제나 이제 중요하고요. 네.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호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개인정보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활용 그리고 보호 같이 놓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통합이 된다라는 뜻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수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일자리 감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분명히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새롭게 예를 생겨나는.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예. 아니면 인공지능 전문가 예, 그런 직업의 수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일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거나 예. 아니면 뭐 피곤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데이터는 단순히 많이 모으거나 가지고만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융합을 시켜야 가치가 창출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융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좀 비유를 들자면 이제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보들이 이제 융합이 될 때 또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금융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이제 보건 의료 이런 쪽하고 융합이 된다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단순히 이제 특정 한 분야의 정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합하면서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가치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정보의 융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시대 네. 이런 한번 전망하는 어떤 기획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많이 나왔던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가 예.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돼서 원격 의료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 따라붙었었고요. 네. 결국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예. 그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비대면 진료 같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시급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논의가 보류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4차위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의정협의체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의사협회론 쪽하고 합의할 때 의정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까? 그럼 네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비대면 진료 더 범위를 좁혀서 원격 의료까지도 이제 그런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4차 산업과 접목이 되는 지금 의료 분야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 산업에 빗대다고 하면 원유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데이터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뭐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다양한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정보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어떤 게 이제 더 그럼 공개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형태로 제공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분석하기 좋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거래가의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때 이제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는지 직거래 여부 그리고 그 중개인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디 계신지 그런 중개인 소재지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공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라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네네. 이제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제 공개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주택 더해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제 평면도나 이런 그 추가적인 정보들이 확대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기초 데이터가 상당 부분이 지금 제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